안녕하세요, 여러분. 연금과 투자 그 핵심만 콕콕 짚어드리는 연금투자 언박싱 벌써 올해 4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의 도지은이고요. 말 그대로 전입 미답 가보지 않은 길을 국내 증시가 가고 있습니다. 4,000피를 넘어서 지금은 4,200선까지 찍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국내 증시 여러 가지 이슈들을 끌고 계속해서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던 4분기 지금 시작과 함께 앞으로 남은 4분기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고 내년은 저희가 어떻게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면 좋을지 오늘 전문가님들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의 박병창 이사님 그리고 교보생명퇴직연금 강필성 파트장님 두 분 모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3,000포인트를 살짝 넘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4,200포인트를 찍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역사적 신고 지수를 다 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년에도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도 한편으로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보생명 강필성입니다. 올해는 대부분의 자산이 올라가면서 특히 이제 한국 시장이 너무나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지금 이 가격에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도 그렇고요. 이제 투자를 아예 안 하고 계신 분들도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특히 이제 퇴직연금에서 운영하실 때 도움이 되는 좋은 내용으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과 연금 투자 전략까지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가 좀 시황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계속해서 열기가 더 이어질지 아니면 요즘은 포모를 넘어서 포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들어갔는데 고점이 아닐지 많이들 걱정하시던데 일단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주요 키워드인 것 같고 또 전 세계적으로 보면 AI가 화두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부터 시황 살펴볼까요? AI와 반도체는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거고요. 네. 지금 말씀 주신 부분들은요. 지난번에 제가 이례적으로 지난 3분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우리 교보생명에 제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근데 조금 전에 저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뭐라고요? 위험자산 70% 이상 못 넘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근데 그쪽이 주식이 많이 올라갔고 70%가 넘어가지고 조정해야 된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 얘기는 그쪽의 수익률이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만큼 시장이 그렇게 많이 올랐거든요.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사이클링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론적으로 예전부터 우리가 배워왔던 것은 경기 사이클링에 우리가 우선하면서 시장이 움직인다라고 해요. 이번에는 미국이 경기가 좋은가요? 우리나라 경기가 좋은가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경기 사이클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섹터들도 경기와 관련된 내수나 이런 부분들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경기 사이클이 아니다. 이것 일단 빼고 두 번째, 항상 시장은 기술 혁신에 의한 사이클링이 돌아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AI에 의한 기술 혁신에 의한 AI 혁명 시대로 이미 진입을 했고 그 과정 속에 초입 단계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 초입 단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AI 사이클을 바라보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되는 게 한 축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시장을 볼 때는 AI 사이클 그 중에서도 제품이나 소프트웨어가 아닌 자본 집약적인 하드웨어 장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쪽 사이클링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언제쯤 끝날 건지를 판단하는 게 이제부터 해야 되는 얘기들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독특하게 항상 주식시장은 정책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는데 특히나 이번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미국은 많은 정책들을 내놨습니다. 그 많은 정책들 중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소위 조선방산 원자력이라는 테마가 형성이 강하게 됐고요.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중간에 있었죠. 네. 그러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과정, 이 과정 속에서 지배구조 개선의 정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법 개정을 하는 거고 세법 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정책들에 의해서 새로운 또 테마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에 의한 사이클은 지금 이번에는 아니고요. 전체적인 흐름은 AI 기술 혁명에 의한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그 안에서 정책에 의한 사이클이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는 전 세계적인 다 오르는데 우리만 거꾸로 빠졌잖아요. 네. 남들은 오르는데 우린 덜 올랐어. 이건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받는 이유가 있다.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컸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치권이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을 하면서
오르면서 이 정책이 굉장히 가속도가 붙는 거죠. 그러면서 상법 개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도 굉장히 있고요. 언제 우리 시장이 진짜 본격적으로 올랐느냐? 5월 말일 날 올랐습니다. 5월 말. 대선이 6월 첫째 주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6월에 올랐을 때는 정책에 의한 상승이었습니다. 7월과 8월 달에 2달 동안 우리 시장은 못 오르고 박스권에 있었습니다. 3,100과 3,200의 박스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 우리의 한계야. 여기뿐이 안 되지. 이런 얘기를 그때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것은 9월 중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을 했는데 반도체가 오른 거예요. 그 반도체가 오르는 부분들도 그 전에 있었던 AI 기술혁명에 의한 사이클링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했는데 AI 기술혁명의 확산이 일어나면서 반도체가 오르면서 시장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반도체의 상승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핵심 축으로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이 언제쯤 어떤 트리거에 의해서 고점을 찍을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한다면 네. 우리가 시황을 좀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시황을 저희가 분석을 제대로 해야 되는군요. 다시 한번 뼈에 새깁니다. 우리 파 팀장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퇴직연금에서는 연금을 받을 때까지 한 20년, 30년 장기적인 흐름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전략으로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워낙 시장이 좋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시장을 크게 세 가지로 보려고 하는 편인데요. 경기, 금리, 그리고 심리입니다. 경기는 이제 이사님이 말씀 주셨는데 이걸 약간 바꿔서 기업의 이익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개인은 이제 경기가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기업은 이제 반도체나 조선이나 방산을 이렇게 글로벌 핵심 밸류체인에 있는 그런 수출 기업으로 봤을 때는 이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자본시장에서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좋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는 이제 유동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호 관세 이후에 유럽이랑 중국이 돈 풀기로 이제 대응을 좀 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과 일본도 가세를 하고 얼마 전에 이제 미국도 이제 금리도 내리고 QT도 종료하고 이러면서 이제 각국에서 가파른 글로벌 유동성 확장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어떤 자산이 좋다보다는 현금만 아니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흐름까지 맞아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리도 좋죠. 그야말로 이제 투자의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퇴직연금에서 개인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DC IRP가 작년 말 기준으로 이제 50%를 넘었거든요. 계속 늘어나고 있고 특히 이제 좀 달라진 게 뭐냐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예전에는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원리금 보장형 중심으로 운영하셨다면 투자형 상품으로 많이 지금 갈아타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이사님이랑 비슷한 의견인 게 뭐냐면 지금 이제 버블이 점점 생성되는 것 같거든요. 버블이 커지면 커질수록 가격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사실 앞으로 또 후유증이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걱정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큰 축에서 시황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다음 이야기는 환율과 금리에 대한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 너무 좋은데 약간 거슬리는 게 있다면 이제 환율이 좀 걱정스럽지 않나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기사들이 좀 묻히는 감도 있어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워낙 시장이 뭐 강세다 보니까 환율이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위험한 상황에 있는데 지금 묻혀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금리는 금리 인하한다는 얘기는 시장의 유동성이 더 풍부하게 제공이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리 인상기에는 시장이 항상 빠지고요. 금리 인하기에는 시장이 좋습니다. 근데 지금은 미국이 지금 금리 인하 기조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당분간은 뭐 갑자기 뭐 빠지고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환율 부분에서도 지금 전 세계 시장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뭐냐면 올해 1월에 달러너스가 108이었습니다. 근데 불과 6개월 정도 한 반년 지나고 나서 100달러너스가 100 아래로 떨어져 97, 98 이렇게 있다가 요즘에 한 99 정도 됩니다. 달러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화폐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상대적으로 자산의 가치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었던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거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달러가 약세가 됐다는 얘기고 우리 원화는 그만큼 강세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원화가 약세였다는 부분들은 몇 가지의 변명거리가 있었어요. 하나는 중국이 안 좋으니까 우리는 중국하고 같이 연동된 경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얘기했던 게 그거였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올 초까지 계속 얘기했던 것은 우리나라의 개별적인 정치적 노이즈 때문에
때문에 그랬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6월에 대선이 끝나고 나서 환율은 다소 물론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기도 했지만 하향 안정화되면서 1,300원대도 일시적으로 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요즘에 다시 올랐던 것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얘기하면 뭐 너무 많지만은 한미 무역 협상이 또 지연되면서 또 다시 올라가는 부분들 좀 있었거든요. 최근 들어서 또 다시 안정됐다가 또 올라왔는데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가 미국 주식을 얼마큼 샀을 것 같습니까? 65억 달러 샀다고 합니다. 10월에만. 들어온 것보다 나간 게 훨씬 많아요. 그만큼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달러로 환전해서 외국 투자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 부분이 상당 부분 우리 시장의 원화를 약세를 만드는 요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약해요. 한 나라 통화 가치는 경제가 약하면 통화 가치는 약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전부 다 봤을 때 우리나라 통화의 원화는 약세 기조로 이제 들어갔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다른 이 통화 전문가분들의 유튜브나 이런 걸 들으시면서 따로 공부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새로운 패러다임이 온 것을 저희가 좀 인정하고 거기에 맞는 투자 전략을 또 세워야 된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금리 인하와 관련돼서 환율 그리고 이어서 국제 수익률까지 좀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 파트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언급해 예. 주실 분 있으실까요? 퇴직연금에서도 최근에는 이제 금이나 주식에 이제 집중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그래서 채권 투자에 대해서 솔직히 관심이 없으실 것 같긴 한데요. 너무 솔직히. 예. 그런데 사실 채권은 네. 이렇게 특정 자산이 많이 올랐을 때 같이 투자를 하면 운용을 하면 좋은 자산입니다. 요즘 같이 많이 올랐을 때 채권과 같은 것으로 자산 배분을 해 둔다면 이게 하락을 막을 수는 없는데 줄일 수는 있는 거거든요. 표를 잠깐 준비를 해봤는데 장기로 보니까 역시 미국 주식이 가장 높은 연평균 수익률 한 10% 정도 연평균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가장 수익률이 좋은 미국 주식만 100%로 담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뜨끔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이제 장기 가장 좋았던 미국 주식도 반토막도 나거든요. 최근에 이제 하락하면 바로 반등을 하니까 그것만 경험을 하신 분들은 이제 빠지면 또 사면 되지 이렇게 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경기 침체와 같이 이제 장기간 하락하는 사이클이 오면 그러면 정말 최고점에서 잘못 매수하면 미국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이 표를 보시면 이제 6년 가까이 하락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다 팔고 떠나거나 본전에서 판다거나 이렇게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보유하는 만큼 채권이나 금 다양한 자산에 이제 배분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퇴직연금만큼은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하락하는 폭과 그리고 기간을 절반 가까이 또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도 생각을 하십니다. 이렇게 절반 가까이 줄이면 수익률도 절반을 줄어드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수익률은 거의 미국 주식이랑 비슷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산 배분을 하는 게 지금같이 많이 올랐을 때 불안할 때는 배분해서 하시는 게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퇴직연금에서도 이 채권 투자 활용과 관련돼서 다양한 자산을 이용한 활용 방법까지 또 이야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국제 수익률과 관련돼서는 금리 이야기, 그 미 국채나 아니면 금리 인하 기조나 여러 가지 이야기해서 파월 의장 이야기도 좀 곁들여 보자면 지금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월 의장의 고민이 또 깊어지고 있는 것도 하나의 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님 저희가 뭐 염두에 둬야 할 포인트가 있을까요? 일단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네. 금리 인하 기조로 가고 있고 금리를 계속 아래로 내려서 정책을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은 주식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을 생각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퇴직연금 계좌에서 이렇게 빨리빨리 거래해야 하는 것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거래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말씀을 계속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시장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다면은 그 다음은 내가 어떻게 준비할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롱텀으로 계속 수익을 낼 수 있는 장기 추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방법 중에서 어떤 게 시기마다 어떤 때는 얘가 오르고 어떤 건 얘가 오르고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구성을 좀 하는 거죠. 전반적으로 자산이 이렇게 올랐던 것은 근본적인 생각을 해보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화폐 가치가 진짜 화폐 자체가 화폐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벌어지는 일 중에 하나가 지금 미국이 장기물을 금리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걸 방어하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미국도 YCC를 하려고 금리를 이제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도 하고 있고 지금 요번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좀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화폐 가치가 떨어졌어요. 예를 들어 달러만 얘기를 해볼게요.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들도 계속 떨어지게 두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 달러를 계속 사주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우리가 다 알다시피 뭡니까?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밀면서 달러를 매입할 수 있는 자산을 또 만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채권도 그렇습니다. 기준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채권이 계속해서 인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금리 자체가 높은 상태, 채권이 계속 떨어진 상태였거든요. 영원히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씀 주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어느 순간에 대해서 위험한 상황이 딱 되면은 안정적인 채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향을 많이 갖고 있고요. 요즘에 되게 웃기는 게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얘기하는 요즘에 채권 발행 많이 합니다. 네. 지금 시중금리에 플러스 1%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신호이거든요. 이 주식시장에서는요. 우리 채권 펀드나 ETF들을 보면은 그런 것들을 모아놓는 펀드도 다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안정적으로 계속 있으면서 또는 복리를 취할 수도 있는 그런 상품들이 또 있는 거거든요. 한편으로는 그쪽으로 계속 가져가야겠죠. 금리의 부분은 주식시장의 측면에서 보면은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을 안정판 역할을 하는 부분은 분명히 맞지만 계속해서 금리를 낮추고 금리를 낮춘다는 얘기는 시장의 유동성을 더 푼다는 얘기고 그래서 내년에는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시장에 풀릴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도 계속 고야 외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 얘기는 어마어마하게 위험 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고 그렇다는 얘기는 어느 순간에 그쪽에서도 굉장히 큰 위험이 닥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운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전적인 채권을 하든지 따박따박 그 배당을 주는 배당형 펀드에 넣든지 계속해서 조금씩 이렇게 옮겨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4가지를 넣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당연히 현금 있어야 됩니다. 네. 현금 있어요. 하나는 AI 반도체 넣었다 그랬어요. AI 반도체보다 더 좋은 거는 전력 에너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배당을 넣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어느 한쪽이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그렇다는 얘기는 통의 기관들이 운영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쪽이 한쪽이 많이 올라왔어. 근데 우리는 앞으로 배당 분리과세라는 호재성 재료가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막 유행이 돼가지고 많이 떴던 쪽에서 어느 정도 한도가 찼으면 얘쪽에 줄여서 배당 쪽에 더 넣는 작업을 하는 거죠.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죠. 내 퇴직연금을 장기적으로 계속 가져가면서 바라볼 때는 예외 포트폴리오를 조금 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두 가지 관점입니다. 하나는 시황 얘기했던 것처럼 시황을 바라보면서 내가 위험할 때는 어느 쪽이 좀 덜 위험한 쪽으로 배분을 지금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하는 부분이 있든지 요거 하나 하고 나는 그건 잘 모르겠어 하는 경우에는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부터 10년 동안 좋은 산업이 있습니다. 전력 에너지는 제가 보기에는 10년 동안 좋을 것 같아요. 또는 뭐 로봇도 그렇고 자율주행도 그렇고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정책적으로 이제 배당 정책들이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여기 탄탄하게 갈 거란 말이에요. 나는 얘는 계속 가져가면 결국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쪽으로 내가 비중을 가져가는 거죠. 한 주식을 사가지고 계속 들고 살라는 뭐 그런 개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주식 시장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좋을 때 들어왔다가 안 좋아서 손해보고 떠나면 계속 패자인 거예요. 어느 순간에 예전처럼 4,000포인트 아래로 3,000포인트대로 또 폭락하는 날이 분명히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시황이 떨어지면 다 박살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못하는 거예요. 이 투자 자체를 못하는 겁니다. 계속 그걸 지나가서 그 섹터가 다시 좋아지면서 롱텀으로 수익률이 좋아지는 거지. 어떤 섹터를 내가 딱딱 맞춰가지고 수익률이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이 퇴직연금을 운영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왜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콘텐츠를 촬영하다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시기에 맞는 뭐랄까요 중요한 키워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퇴직연금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도 롱텀으로 더 길게 갈수록 이 시장에서 누가 오래 살아남느냐 이 싸움이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여러분들만큼은 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지금 콘텐츠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4분기에만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지난 10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사상 최고가 소식을 계속해서 저도 방송에서 드렸는데 또 슈퍼위크 여러 글로벌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 가지고도 올랐던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서 남은 4분기를 바라봤을 때 저희가 좀 집중해서 볼만한 부분들이 무엇일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방송을 자주 봅니다. 들어보면 이제 이사님이 자주 말씀 주셨던 게 AI나 반도체 그리고 전력 에너지도 말씀을 주셨잖아요. 소외되어 있는 것을 찾아본다면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이 부분도 좀 볼만한 장기 성장
성장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고 싶은데 이렇게 섹터가 많이 올라서 어떻게 들어가냐, 네. 또 포트에 이제 위험 자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떻게 들어가냐 이러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채워져 있는 분들은 자산 배분을 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다면, 투자가 없는 분들 ETF를 적립식으로 들어가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퇴직연금에서 이제 돈이 들어오고 그러면 ETF 사고 이런 거를 까먹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귀찮은 일이에요. 그래서 교보생명에서 이제 퇴직연금에서 돈이 들어올 때 ETF를 매번 이제 매수할 필요가 없이 사고 싶은 ETF를 미리 선택해서 예약을 해놓을 수가 있고요. 예약을 해놓으면 돈이 들어올 때 이렇게 예약해놓은 정해진 비율로 자동으로 ETF를 살 수 있게 그럼 그런 너무 좋네요. 시스템이 지금 갖춰져서 적립식으로 모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 퇴직연금 계좌에서 현금이나 원리금 보장형 비중이 많다 하시면 교보생명 앱에서 이걸 기간을 정해서 분할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좀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립식으로 예약으로 할 수 있는 거 너무너무 좋네요. 너무 좋은 꿀팁까지 또 파트장님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AI라는 그 방향성 자체는 저희가 이제는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 됐지 않습니까? 물론 AI 버블론이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한켠에서 조금 AI 친구들이 흔들릴 때마다 그런 얘기들이 가끔씩 나오긴 하거든요. 이건 저희가 좀 무시해도 될까요, 이사님? AI를 보면은 데이터 센터에 막대한 GPU 칩을 갖다 쏟아부어서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라는 것만 가지고 그동안에 왔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AI의 하드웨어 버블론은요, 요즘에 나온 게 아니고 작년 말에도 있었습니다. 맞아요. 올해 초에도 있었고 올해 4월에도 있었어요. 결국은 AI 고점론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도 지금 더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왜 그랬냐면요, 우리가 수석 때 잘 쉬고 있는 동안 오픈 AI의 샘 알트먼이 나와서 개발자 회의를 하면서 유수의 빅테크들과 AI 데이터 센터에 공급계약을 막 체결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투자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안 끝난 게 내년까지 계속 갈 거다. 왜냐하면 지금은 내년 걸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갈 것이다라는 것을 반영하면서 이 9월, 10월에 이런 불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봐야 되는 것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러면 이 AI 개념이 아니고 이제는 스마트폰 내년에 가격 올린다고 합니다. 왜냐면 메모리 반도체 가격 오르는 것 때문에 전 세계에 지금 데이터 센터나 AI 쪽이 아닌 메모리가 제일 많이 급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식이. 이 메모리 반도체에 비로소 업사이클이 이번에 생겼는데, 이 업사이클이 언제 끝나느냐가 핵심 포인트예요. 아마도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고점을 찍거나 길면 내년 하반기에 고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메모리 반도체가 더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팔면 안 돼요. 사야 됩니다. 반도체를 계속 사야 돼요. 그런 관점으로 이 반도체 섹터를 보는 게 한 포인트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남은 모멘텀이 우리나라의 정책적 모멘텀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사주 소각 관련된 상법 개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세법 개정에서 배당, 분리과세 및 세율, 요게 두 가지가 남았거든요. 우리나라 처음에 상법 개정한다 그러니까 자사주 관련된 뭐 지수산이 뭐니 막 올랐었거든요. 그랬다가 물론 뭐 버티고는 있지만 사실은 조방원에 있는 지수사, 반도체에 있는 지수사가 뜬 거지, 실제로 우리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서 정책으로 인해서 그들이 정말 화랑이 일어났냐는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 않아요. 아직까지 그것이 시장에 다 녹아들지 않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근데 만일 실제로 자산 소각하라는 의무 규정이 법으로 개정돼서 나와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배당에 관한 분리과세율이 25%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35%인데 시장에서 25% 얘기를 하고 있어요. 25% 또는 그 아래로 나오면 시장이 굉장한 호재입니다. 그러면 배당 관련주에 묶음이 있고 자사주가 많은 쪽에 묶음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펀드하고 ETF는 분리과세 안 해줍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게 또 논쟁이 되고 있어요. 이게 통과가 만약에 됐다, 그러면 지금 그쪽에 엄청난 호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게 또 모멘텀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반도체 한 축을 보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사주가 있는데 이 자사주를 처리 못하거나 아니면 소각해야 되는 데들, 너무 많은 데들, 이런 데들이 어떤 게 있나, 이런 묶음을 하는 ETF가 있나를 찾아봐야 되는 거고, 근데 우리는 이 시장 속에서 맨날 좋은 것만 쫓아갈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배당에 관련된 이 뉴스가 통과되면 아마 그쪽이 움직일 거예요. 그런 세 가지 정도의 모멘텀을 가지고 계시면서 4분기와 내년 초를
아마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가장 핫한 반도체 관련돼서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 이사님께서 정리해 주신 것처럼 내년까지 투자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 좀 지속적으로 반도체 조금 보시는 게 좋겠다 이야기를 드렸고요. 또 한축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정책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면 움직일 수 있는 쪽들 이야기도 해드렸으니 자 그러면 이쯤 되면 저는 헷갈립니다. 한국 주식을 투자를 해야 될지 미국 주식을 투자를 해야 될지 이 전략적으로 연금 투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또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저 같은 욕심쟁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회장님? 사실 한국과 미국의 비중을 정하는 건 사실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그래서 이제 모범 사례로 국민연금 사례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가시면 국민연금 포트폴리오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제 자산군별 비중이 있는데 해외 주식이 36%, 국내 주식이 15%, 채권은 이제 합쳐서 32% 정도 있고요. 대체 투자도 1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국민연금도 주식뿐만 아니라 여러 자산을 분산해서 운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배분해 놓은 국민연금조차도 2022년에는 손실이 나는 해도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5년 이상 장기로 운용을 한다면 안정적으로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거. 국민연금 포트폴리오 안 그래도 이 인터넷상에서도 회자가 좀 많이 됐습니다. 이대로만 해도 수익이 정말 좋은데 문제는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좋은 포트폴리오를 쭉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심리적으로 좀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다는 점 그렇기 위해서 이기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용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긴 했습니다. 근데 올해를 이제 마무리 짓고 4분기 내년까지 저희가 투자를 쭉 연이어서 장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가 가져야 할 마지막 잊지 말아야 할 포인트들 우리 두 분께 여쭤볼 텐데 이사님 저희가 내년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잊지 말아야 될까요? 시장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진짜 많이 올라서 여러분들도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냥 계속 올라가는 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시장이 주춤주춤하고 조정도 보이고 그럴 건데 그런 것들은 큰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정을 보일 때는 섹터별로 순환하기 때문에 그 섹터들을 잘 따라다니든지 아니면 뭐 뉴스나 모멘텀들을 우리가 잘 공부하면 좀 됩니다. 외환위기를 겪었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고 이런 것처럼 시스템 위기가 발생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날까 봐 그냥 걱정을 좀 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 거라고 생각하면서 미리 준비한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좋을 때 들어가서 잘 수익을 내고 나쁠 때는 잘 피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다 감안한 상태에서 이런 포트폴리오로 이런 ETF로 나는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걸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국민연금에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죠. 올해만 금액으로 200조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진짜 너무너무 반가운 얘기예요. 고갈 연수가 30년이 뒤로 후퇴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네. 이대로 가면. 근데 국민연금이 예전에 4.5%에서 5%, 전 세계적으로는 5% 전후의 수익률을 추구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이너스 나는 해도 있어요. 2022년도에 마이너스 나는 해도 있어요. 또 플러스 나는 해도 있어요. 전반적으로 계속 봤을 때 내 자산이 늘어나는 구조로 계속 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채권만 해도 수익률이 높은 자산을 내가 투자할 게 있는데 우리가 몰라서라기보다는 게을러서 안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화폐 가치 훨씬 더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위험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아주 공격적으로 이 상황 속에서 어떤 걸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새롭게 내가 퇴직연금을 여태까지 한 번도 안 건들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나 이걸 한번 해봐야지 하는 순간부터 공부를 하게 되고 이걸 어떻게 운영할까라는 고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해야지 내 자산이 불어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무지에서 오는 게 아니라 게으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는 오늘도 뼈를 맞고 갑니다. 저희 그럼 강필성 우리 파트장님은 퇴직연금 투자자분들께 또 한 말씀 네. 해주시죠. 내년에 이제 주요 이벤트로 이제 미국 연준 의장이 교체가 됩니다. 그리고 또 미국과 한국의 중간 선거도 있어요. 선거가 있는 만큼 시장이 크게 무너지지 않도록 신경을 또 쓸 것 같기도 하고요. 반대로 이제 선거가 끝나면 또 시장에 힘이 풀리지 않을까 이런 것도 한번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완화적인 시장 분위기가 있는데 사실 이러면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오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점검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는 다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퇴직연금의 투자의 목적은 뭐냐? 단기적으로 최고의 수익률을 내는 그 100m 달리기 같은 게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기간 적게 깨지면서 적정 수익률로 내 계좌의 실질 가치를 지켜내는 이제 마라톤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완주하는 게 중요한 거고 내 페이스로 뛰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업이 있는 이제 직장인 분이라면 일단 사고 파는 이런 트레이딩 하는 거는 좀 불리한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직장인이 퇴직연금에서 운용할 때 유리한 게 있다 그러면 타이밍은 맞출 수 없지만 타임은 충분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보유를 하면서 수익률을 추구하시는 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ETF 말씀드렸지만 ETF 투자하실 때도 퇴직연금만큼은 이제 ETF를 사고 팔고 하시는 것보다는 보유하면서 수익률을 가져가시고, 그리고 너무 올랐는데 어떡하냐, 지금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떡하냐 하시면 ETF 적립식으로 하시거나 개인이 이제 자산 배분하고 이런 게 어려우면 좋은 툴이 있습니다. TDF라는 툴이 있거든요. TDF라는 툴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니까 그렇게 해서 퇴직연금에서 좋은 수익률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파 대장님은 지금 명언 제조기입니다. 저희 퇴직연금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그리고 저희는 정확한 타이밍을 맞출 순 없지만 우리에게는 타임이 있다, 시간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퇴직연금 맞습니다. 꾸준히 원칙을 지키면서 긴 호흡으로 가져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 혹시나 지금 굉장히 자극적인 이슈와 시장 상태 때문에 흔들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콘텐츠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연금과 투자 두 가지 핵심 내용을 이번 4분기 달려오는 동안 충분히 전해드렸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내년에도 연금 투자와 관련돼서 더 좋은 양질의 이야기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4분기 콘텐츠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퇴직연금 상품 가입 전 상품 설명서 약관을 확인하세요. 교보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은 투자 정보 등 대외 제공에 관한 당사의 전자통신 수단 관련 내부 통제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본 영상은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